그리고 거기서 북상해가지고 히랍의 서북 쪽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헥토르의 아내가 헥토르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 당신들 어떻게 된 거냐고 서로 놀래요. 헥토르의 아내는 아킬레우스 집에 끌려갔는데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금방 죽어요. 델포이 찾아가서 아폴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그 죽음을 보상하라고 난동 피우다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죽은 다음에 같이 끌려갔던 자기 시아 주번이 헬레노스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작은 트로이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저 왼쪽에는 헥토르의 그 허묘가 있고요. 오른쪽에 아이네아스가 도착했고 저 뒤에 왼쪽 뒤쪽에 헬레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레노스가 이들을 맞이해서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데까지 신의 뜻을 가르쳐주겠다고 앞으로 있을 일을 몇 가지 예언해줘요. 자, 거기를 떠나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와서 시칠리아 지나가는데 시칠리아 밑에 거인이 깔려가지고요. 지금 여기 양팔과 발에다가 뭐 올려놨죠? 거인이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묻혀 있고요. 머리 부분에 그 나오려고 힘을 쓸 때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 일어난다라고 해서 머리 부분에 화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옆으로 지나가는 참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네아스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저 오른쪽 그 위에 구석에 트로이아가 있고 맞은편에 잠깐 있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중간에 델로스를 거쳐서 크레테에 갔다가 히랍의 서쪽을 거쳐서 이탈리아 남쪽으로 해가지고 시칠리아하고 그 이탈리아 반도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그 지나가는 카립디스와 스킬라 한쪽에는 소용돌이 한쪽에는 머리 6개 달린 괴물 그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못 빠져나가고 남쪽으로 돌아서 저 서쪽 부분에 도착했다가 이탈리아로 가려다가 역풍을 만나서 지금 카르타고에 와 있는 참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칠리아 갔다가 이탈리아 반도로 갈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디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아이네아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사냥 나갔다가 여기 그 헤라 여신하고 아프로디테하고 둘이서 짜고서 저 둘을 연결해 주자 그래요. 둘 다 꿍꿍이가 있어요. 헤라는 여기 아이네아스가 자기가 미워하는 트로이아 놈들이 나중에 세계를 다스릴 제국을 만드는 게 싫어요. 그래서 여인의 품에 안겨가지고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싶습니다. 한편 아프로디테는 자기 아들이 7년 동안이나 호라비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의 품에서 쉬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냥 나갔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비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아이네아스와 디도가 동굴에 들어가서 결합합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 손목을 잡았어요. 갑시다. 그러니까 남자가 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러자 그 옆에 나는 뭐야? 이런 사람도 있죠. 옆에 많은 민족이 저기 디도한테 결혼하자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 왕들이. 근데 그거 거절하고 아이네아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둘이 공공연한 애인 사이가 돼가지고 카르타고 짓는 거를 도와줘요. 카르타고란 이름은 새 도시라는 뜻이에요. 신도시.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그러는 걸 보고 신들이 헤르메스를 파견합니다.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아이네아스가 고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들의 질책을 받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디도가 저 사람이 남기고 간 묻은 물건을 태우겠다고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자기가 올라가서 자살해요. 굉장히 깊이 찔렀죠. 저거 한 10분의 1만 찔러도 죽을 것 같은데 여인의 기계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여기요, 아이네아스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행복했어요. 잘 사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두 민족이 원수가 돼서 싸우라고 저주하고 죽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아이네아스는 시칠리아에 도착해서 1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념하는 운동 경기를 엽니다. 요거는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 장례식 경기를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파트로클로스 장례식 경기에서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제일 크게 그려진 게 전차 경주예요. 근데 여기는 저기 군함 경주가 제일 큰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에 로마가 드디어 이 작품 나올 때쯤에 해양 국가가 되었거든요. 옛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국가가 되려면 해양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죠? 중국은 대륙국가, 미국은 해양국가여서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틀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한편 저 뒤에 배에 불 나고 있죠. 저기
헤라가 이리스를 보내가지고요, 여자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야, 우리 방랑하는데 지쳤으니까 그냥 배 불태우고 여기 있자. 그래갖고 배 불태웁니다. 요거요, 여러분들이 단테의 연옥편 보시면은 게으른 사람들 벌 받고 있는 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또 하나가 아이네아스를 따라서 트로이아를 떠났지만은 이탈리아 땅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한 번은 성서 기독교 전통에서, 다른 쪽은 히랍 로마 전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끌어와요. 단테가 중요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전통, 서양의 큰 흐름 두 개를 통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테는 서양 정신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서양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자꾸 단테 얘기를 해? 그러는데 단테의 신곡이 거의 졸업시험이에요. 그거를 술술 읽으시는 분은 이제 졸업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드디어 아이네아스가 여기 이탈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도착할 때 키자비도 하나 죽어요. 인간 재물인 것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홀령이, 아이네아스가 배 불탔을 때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이탈리아 땅에 오는 대로 저승으로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여사제를 찾아갔더니 황금가지를 꺾어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황금가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들고 저승에 갑니다. 저승의 뱃사공이 처음에는 안 태워주려고 그러다가 황금가지 보고서 오랜만에 보는 황금가지에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홀령만 태우던 배에 아이네아스가 살아있는 영웅이 타니까 배로 막 물이 넘쳐 들어오려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도 거의 같은 장면이 들어있어요. 자, 가서 저승에서 벌 받는 사람들도 다 보고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도 한쪽에서 보고, 거기 한쪽에는 왼쪽으로 가면 나쁜 저승,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저승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저승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나중에 로마에 태어날 위인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꿈이 통과하는 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진짜 꿈이 통과하는 문과 가짜 꿈이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가짜 꿈이 통과하는 문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약간 어리둥절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저녁에 왔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꿈을 두 번 꿔요. 초저녁 꿈은 개꿈, 새벽에 꾸는 꿈은 참된 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이네이스 후반부입니다. 아이네아스가 지금 로마 옆으로 흘러내리는 강을 떼베레 강, 티베리스 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류에 라티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라티누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에게는 딸을 외국인과 결혼시키라고 하는 신탁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윗감이 왔구나. 그래서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진작부터 사윗감으로 꼽히던 그 남자가 반항하고, 이 라티누스의 부인이 또 아마타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외지에서 온 이 신랑감을 거부해요. 헤라 여신이 막 부추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자 아이네아스가 병력이 부족해서 어떡할까 그랬더니 강물신이 이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나중에 대제국의 수도가 될 때의 작은 나라 있다고, 거기 가서 도움 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배 타고서 지금 올리브 가지를 들고서 갔어요. 갔더니 그 젊은 왕자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팔라스라고 하는 왕자예요. 팔라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에우안드로스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아들을 대신 보낸다고, 얘를 좀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잘 성장시켜 달라고. 근데 오자마자 첫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무장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특히 이거 아킬레우스 방패하고 비슷하죠? 그 방패에 로마 역사 전체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이네아스가 좀 어리둥절해요. 자기 이후에 1000년 이상 이게 지나갈 일을 거기다가 그려놔가지고, 저기 심지어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나와요. 자, 어쨌든 아이네아스의 방패 장면이고요. 아이네아스가 내려오고 있는데 한편 아이네아스가 남겨놓고 간 진영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배가 불타고 있는데 그 배들이 전부 요정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배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요정들 있죠? 그래요, 물의 요정들이에요. 그래갖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당신이 타고 왔던 배라고, 지금 진영에 큰일 났으니까 빨리 가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도착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이네아스가 이쪽에서 싸우는 사이에 저쪽에서 그를 도와주러 온 젊은 팔라스가 죽어요. 그동안 아이네아스 이전에 여기 왕의 사윗감으로 꼽히던 그 투르누스가 이 팔라스를 죽이고서 상대방의 멋진 가죽띠를 노획합니다. 나중에 걔도 그것 때문에 죽어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아이네아스가 굉장히 못된 메젠티우스라고 하는 왕과 싸우는데 그 아버지가 다치자 젊은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네아스를 막다가 자기도 죽어요. 여기 아이네아스가요, 양쪽 어느 쪽을 편들지 않고 양쪽을 공평하게 대해요. 왜냐하면 양쪽 진영이 합쳐져서 나중에 로마인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못된 왕의 젊은 아들도 굉장히 멋지게, 라우수스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단테가 저승 가기 전에 베르길리우스 시인을 만나요. 그때 시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사람들 이름을 댑니다. 라우수스의 피로 피 흘려서 만들어진 나라에 대해서 내가 노래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까밀라와 투르누스와 뭐 이런 사람들 이름 얘기합니다. 자, 한편 우리 트로이아 전쟁 마지막에 펜테실레이아라고 하는 여전사가 죽은 걸로 돼 있죠. 그 여전사를 모델로 만들어진 까밀라, 우리 그 로댕의 애인이자 뛰어난 그 조각가였던 까미오 클로델 있죠. 까미오, 그게 까밀라입니다. 요 이름 딴 거예요. 아마존 여전사처럼 싸우다가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 까밀라도 단테가 림보에다 모셔놨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엔 결국 아이네아스와 투르누스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저 그림의 오른쪽엔 가슴을 드러낸 어떤 여인이 눈 가리고 떠나가고 있죠. 투르누스의 누나인데 제우스의 애인이 되어가지고 요정이에요. 동생을 한동안 보호하다가 제우스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걸 알고서 떠나가는 참입니다. 그 뒤에 새도 한 마리 있잖아요. 저승 세력이 새로 나타나가지고 저 투르누스를 막 공격해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투르누스가 드디어 부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내가 졌다고 그만하자고, 나 가서 우리 아버지 돌봐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리아스에 나왔던 아버지 테마가 드디어 나왔구나. 그러는데 여기 아이네아스의 마음이 흔들리다가 그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팔라스의 그 가죽띠를 보고서 갑자기 감정이 확 치솟아가지고 그를 찔러서 죽이는 걸로 작품이 끝나요. 그래서 여기 투르누스의 영혼이 그 억울한 아쉬움을 남긴 채 저승으로 떠나가는 걸로 작품이 끝납니다. 그래서 약간 어리둥절하게 돼 있는데 요거 10년 동안 저기 베르길리우스가 쓴 거거든요. 원래 산문으로 다 써놓고 날마다 조금씩 운문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미완성인 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로마가 그 이후에도 동족 상잔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그것의 앞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 앞으로 길게 있을 로마 역사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세에는요, 베르길리우스가 호메로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가지고 오늘의 운세로 삼기도 하고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동안은 호메로스보다도 더 뛰어난 걸로 여겼고 단테가 자기의 여행의 안내자로 삼았던 그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서양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작품이니까 좀 이렇게 주목해가지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것으로 5번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